캐딜락이 마침내 발표했습니다. 2026년 F1 데뷔 시즌을 함께할 드라이버 라인업즈 발테리 보타스와 세르히오 페레즈. 이 발표는 곧바로 주목을 받았어요. 두 명 모두 F1 베테랑이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 브랜드를 대표하는 팀인데 미국 드라이버는 한 명도 없다는 점이죠. 그럼 왜 이런 선택이었을까요? 어떤 이름들이 후보에 올랐다가 제외됐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지금의 F1이라는 복잡한 무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딜락이 어떻게 백그라운드에서 준비하고 있고, 데뷔 시즌부터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듯 영상에 사용된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결승선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캐딜락이 미국을 대표해서 F1에 데뷔하는데 왜 미국 드라이버는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신중함과 현실적인 판단에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레귤레이션, 제로에서 시작하는 신생팀, 이런 상황에서 캐딜락이 가장 우선한 건 경험, 안정감, 그리고 불확실성 최소화였어요. 현재 미국 출신 드라이버 중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수는 솔직히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주목받는 미국 유망주제 크로퍼드, FIA F2에서 현재 5위에 올라 있고 2025년에는 시즌 초반 2위까지 올랐죠. 즉 우승도 있고 꾸준한 포디움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F1에 한 번도 올라본 적 없는 경험이 부족한 신예예요. 지금처럼 하나의 실수도 치명적인 시점에서 그를 기용하는 건 너무 큰 도박이 될 수 있었어요. 자, 또 다른 이름들, 알렉스 팔로우나 파토 오워드도 있죠. 인디카에서 성과도 있고 미국 내 인지도도 높아요. 근데 팔로우는 아직 맥라렌과의 복잡한 계약 분쟁에 얽혀 있고, 오워드는 맥라렌에서 TL1 세션엔 나섰지만 풀타임 드라이버로는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결국 이 두 명 모두 지금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른 젊은 드라이버는 어땠을까요? 현실은 시장이 좁았어요. 미크 슈마허, 저우 간위, 펠리페 드루고비치, 알렉스 던 같은 이름들이 있었지만 최근 주행 경험이 부족하거나 F1에서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반면 보타스와 페레즈는 달랐어요. 둘 다 여전히 현역에 대한 의지가 있고 기량도 유지 중이고 무엇보다 팀의 성장을 빠르게 도울 수 있는 기술적 경험과 안정감을 갖춘 인물들이에요. 결국 캐딜락의 선택은 단순히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증명된 경력과 F1의 언어를 이해하는 드라이버였던 거예요. 기술자들과 소통할 줄 알고 피드백을 정교하게 줄 수 있고 무거운 프로젝트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인 드라이버라는 요소도 가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캐딜락이 필요했던 거는 상징성보다 생존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타스와 페레즈의 경험은 2026년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팀을 버텨줄 든든한 닻이 되어줄 수 있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2026년 F1에 두 개의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캐딜락과 아우디. 두 브랜드 모두 자동차 업계의 거물이고 F1이라는 무대에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우디는 이미 있는 팀 사우버의 구조를 그대로 인수했어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반, 누적된 데이터, 풀시즌을 겪어본 스태프들이 있는 팀이죠. 그래서 아우디는 한쪽엔 경험 많은 드라이버, 다른 한쪽엔 유망주를 배치하는 균형 잡힌 조합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니코 휠켄베르그와 가브리엘 보르톨레토, 기초가 있으니 그의 미래를 설계할 여유도 있는 거예요. 반면 캐딜락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어요. 기존 구조 없이 F1에서의 자체 히스토리도 없이 거의 완전한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2025년 현재 아직 테스트용 머신조차 없는 상태예요. 그만큼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실수할 여유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캐딜락은 처음부터 가장 많은 경험치를 가진 두 명을 택했죠. 발테리 보타스와 세르히오 페레즈. 이 둘은 단순한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팀 내부에서 조율하고 방향을 잡아줄 멘토이자 가이드 역할까지 기대받고 있는 인물들이죠. 아우디는 기초가 있으니 조금은 실험도 해볼 수 있어요. 젊은 드라이버에게 기회를 주면서 성장하는 걸 기다릴 수 있는 구조예요. 캐딜락은 그럴 수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만들어야 하고 불필요한 혼란 없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 하는 입장이에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때로는 순수한 재능보다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캐딜락의 선택은 겉보기보다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캐딜락이 F1에 진입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 바로 처음엔 자기 차 없이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2026년 프리시즌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미국 팀은 다른 팀의 차를 타고 F1에서 첫 걸음을 뗄 예정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페라리 머신이에요. 왜냐하면 페라리가 캐딜락의 파워 유닛 공급사이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차 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라이버 구성까지 영향을 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캐딜락은 기존 팀의 기반을 인수한 아우디와 달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운영 경험도 레이스 위켄드에 대한 감각도 내부 기술 참고 자료도 없이 완전히 백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테랑 드라이버 둘을 택한 이유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자, 발테리 보타스와 세르히오 페레즈는 단순히 올해 F1을 뛴 선수가 아니에요. 여러 팀, 여러 엔진, 다양한 환경을 겪은 드라이버들이고 무엇보다 페라리 엔진도 이미 경험한 바 있어요. 예전 자우버 시절에 둘 다 타봤죠. 이 둘은 큰 팀에서 몇 년을 버텨봤고 트랙 안팎에서 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장기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 신인 드라이버를 넣는다? 너무 큰 리스크예요. 자기 팀 차도 아닌 빌린 차를 타면서 F1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배워야 하고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너 잘하고 있어? 아니 그 차가 원래 느려. 이런 식의 혼란만 생길 수 있어요. 기술적 기준도 없고 데이터도 모호하고 그 안에서 신인은 길을 잃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건 그저 보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예요. 캐딜락은 그저 2명의 드라이버를 데려온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학습 곡선을 버텨낼 2개의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 초기 테스트조차 빌린 차로 해야 하는 상황에선 어디에 발을 디디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보타스와 페레즈는 정확히 그걸 알고 있는 드라이버들이에요. 게다가 캐딜락은 이미 다른 모터스포츠에서도 존재감 있는 브랜드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캐딜락의 이 선택 잘한 걸까요? 지금은 젊은 신예보다 베테랑이 더 필요한 순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나눠주세요.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결승선 채널이었습니다.